자, 조금 전부터 녹화를 뜨고 있었으면 뭐 지금쯤 와 초대박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엉뚱한 소리 또 아니라고 실시간 녹화를 한 템포 늦게 뜹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포스코드 X에 대해서 편입을 다 잡아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지금 오늘 포스코드 X 문자 나가는 거 지금 하나 더 내보낼 겁니다.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문자를 캡처를 해주세요. 뭐 1% 등락 범위에서 계속 뭐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준에서도 계속 내보내겠습니다. 자, 5만 400원 넘겼죠. 오늘 고점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5만 700원이 어제 고점입니다.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저는 넘긴다고 봅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97%, 99% 넘긴다고 봅니다. 100%라면 또 혹시라도 99% 넘긴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5만 원 공방에서의 이 수급이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얼마요? 43만 주 정도 들어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43만 주 들어와 있었고 지금 69만 주입니다. 26만 주가 더 들어왔어요. 이 가격에 26만 주가 더 들어오면서 한 단계 올려놨기 때문에 26만 주면 한 130억인데 뭐 막말로 우리 방 안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 5만 700원 또 보냅니다. 5만 700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30억이라는 금액이 뭐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그 금액이 순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 좀 어찌됐건 프로그램 순매수의 기준에 25만 주 더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큰 금액이죠. 작은 금액은 아니죠. 순매수의 기준에 거래대금의 기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이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최근의 매수 강도보다 월등한 강도로 지금 매수 문자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드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흐름에서는 그대로 설정해서 대처를 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흐름이라면 지금 거래대금 오늘 뭐 굉장히 좀 미끄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거래대금 1위, 월요일날 거래대금 1위, 화요일날 거래대금 1위, 수요일날 거래대금 1위에서 3위, 4위로 미끄러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짜증스럽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기준도 똑같이 거래대금이 낮은 상태라 최근 들어서 단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거래가 이렇게 둔화돼 있으면 고점 뭐 넘기고 나서라도 거래대금 없는 고점 돌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고점을 넘기고 나서라도 어떻게 고점을 넘겼지만 차익 실현의 기준도 설정을 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좀 바뀐 것이 두 가지가 바뀌었죠. 하나는 프로그램이 개장 초에 매도가 일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매수로 전환됐어. 근데 매수로 전환된 수준이 아니라 그 매수 강도가 크게 확장이 됐어요. 지금의 기준이 굉장히 큰 거죠. 개장 초에 살짝 이렇게 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 68만 주인데 5만 원 공방이 계속 나오던 위치에서 43만 주 정도 매수했어요. 그게 68만 주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만 주면은 뭐 대략적으로 130억 정도라고 한다면 작지 않은 금액이 순매수 기준에서 확대가 됐고 그 순매수 들어오고 나서 1% 등락 범위에서 멈춰 있는 거고 어제 고점을 이제 겨우 넘겨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10시예요. 10시 기준이면은 우리 지금 뭐 10시 12분입니다만 10시 12분의 기준에서 종목 검색계 지금 포스코드 X 떴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 얼마 3분의 30% 기준이니까 얼마예요 계산이 3으로 나눠주면은 3일은 3 1500만 주 정도가 실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1500만 주가 실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 1,500만 주라고 한다면 뭐 7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면은 여기서 뭐 엄청난 오버슈팅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한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첫 번째 기준이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확산되면서 변동성이 이제 확장돼 있다라는 쪽의 기준이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확장되면서 변동성의 부분이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이 되는 거고, 다시금은 지금 5만 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뭐 69만 주, 70만 주 가까이까지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물량이 뭐 그대로 쏟아질 수도 있어요. 뭐 단타 치다고 손절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흐름이 나오냐 했을 때, 특히 이제 오늘이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 기준에 뭐 손바뀜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이 구간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 결코 나쁘지 않죠. 신규 매수를 여기서 잡아가는 쪽이 있다라는 해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만약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5만 원 공방인데 68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는 그대로 일정 범위 유지돼 있어요. 이왕이면 뭐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도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해석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손바뀜의 기준의 해석으로도 본다 그랬죠. 일봉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00만 주까지 프로그램 쪽에서 영향을 미친 적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기억을 하거든요. 300만 주면 한 2% 정도 될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0만 주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80만 주. 180만 주가 최대인가요? 제 기억이 좀 뭐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네요. 330만 주. 그죠? 올해 7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의 흐름에 2차 전지 불꽃넬리 나올 때 기준. 그러니까 2%가 저렇게도 들어왔어요. 지금의 수급 강도면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제 기준에서는 오늘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뭐 건전한 매매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의 승부처라고 한다면 무조건 예죠. 오늘의 승부처. 왜요? 첫 번째 기준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준도 설정이 잡힙니다. 두 번째 기준도. 어떻게 잡혀요? 두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형성돼 있다.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1위로 이제 형성이 돼 있지만은, 에코프로도 뭐 만만치 않은 거래대금이죠. 3천억. 근데 아니에요. 에코프로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한 뭐 3% 4%면은 에코프로가 한 템포 더 치고 들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이 확장이 돼요. 근데 지금 보합권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크게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포스코 DX가 프로그램 쪽은 지금 정체 상태인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매수 강도가 조금 전처럼 57,000원 넘기면서 한번 빵 치고 들어올려 준다면, 그렇다면은 거래대금 확장이 돼요. 1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뭐 꼭 1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준에 지속적으로 뭐 1위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었다.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언제 뭐 금, 월, 화, 수. 그러니까 수요일은 1위를 하다가 이제 미끄러져 내려간 거고, 금, 월, 화가 되겠죠. 금, 월, 화. 3거래를 거래대금 1위를 했습니다. 그 거래대금 날짜별로 모아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쪼개서 주지 말고, 오늘 뭐 포스코 DX를, 그러니까 어찌됐건 종목은 포스코 DX, 하이닉스 이렇게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주력적으로 놓고 볼 종목을 원고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력적으로 놓고 볼 종목을. 그거를 뭐 오늘 검색기에 뭐가 떴는데 그거보다도 주력. 지금 2주 이상을 포스코를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물이 나오게 했을 때 기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대박이다 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문자 내역도 전체 다 뿌려주세요. 상관없으니까. 무료방에도 다. 왜? 우리는 지금 57,000원까지 따라붙었다? 그게 창피하지 않아. 왜? 우리가 산 가격이 얼마부터인데. 응?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5만 원 공방에서 굉장히 강화됐다.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 지금 최상이다. 뭐 1위까지 넘겨질 걸로 윤정두는 추정을 하더라. 추정을 한다. 뭐 그 기준.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또 있어요. 세 번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지금 잘 보시면 포스코 DX도 PPT 좀 주세요. 어제 걸로 해서 잘 보시면요. 이 포스코 DX가 주봉상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부분이 주봉상의 기준에 잘 해석을 해보시면은 거래가 분명히 이 거래대금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넘겨야 안 넘겨요? 주봉상으로 넘길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굉장히 발로 꽉꽉꽉 밟아놓고 지금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발로 그냥 꽉꽉 밟아놓고 변동이 안 나왔어요. 일봉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이날 1위, 이날 1위, 이날 1위야. 그리고 이날이 4위인가 그래요. 어제 거래대금 4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때 한번 빼고는 1조 3천억 이날 빼고는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1인데 시장에서 1인데 개뿔이나 못 움직였어요. 얼마나 행복해. 우리에게는 설마 어마어마한 기준이 잡힌 거예요. 농담해라. 요거 58,800원 넘길 때 프로그램이 더 들어온다. 혹은 58,800원 못 넘기고 여기서 맴돌 때 프로그램이 더 들어온다. 5만원 공방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 강도 더 높입니다. 지금 위에 51,000원에 189,000원 쌓아놨죠. 제가 볼 땐 저거 소진시킵니다. 만에 하나 못 넘기고 여기서 맴돌다 눌려? 그럼 땡큐한 거죠. 오버슈팅 없이 계속 물량은 잡아가는데 오버슈팅 없이 계속 물량은 잡아가는데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오버슈팅 없이 계속 그렇게 움직인다. 어느 한 시점에 오버슈팅 제대로 나오겠죠. 유통 물량이 요 구간에서 유통 물량이 지금 3거래일 동안에 유통 물량이 다 잡혀간 거잖아요. 어찌됐건 잡혀갔잖아요. 다. 유통 물량이 손바뀜에 의해서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손바뀜에 의해서 다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트 부분을 어차피 이제 연속성을 같이 놓고 봐야 되니까 일봉 차트의 7월 이후에 흐름하고 그다음에 주봉 기준에서의 또 흐름하고 개별된 목표 주가하고 다 같이 설정을 해서 놓고 볼 건데 주봉의 기준에 이제 갭으로 좀 바꿀게요. 그다음에 일봉 기준에서의 일봉도 갭을 설정을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일봉 기준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라서 본 건데 이렇게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잘라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70만 주예요. 찔끔인데 한 100만 주 싹 더 잡아간 상태에서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좀 요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더 흥분하면 막 목소리 커져 그러면 또 우리 케빈 선생님이 언제 나타났는지 딱 나타나서 워워워워워 흥분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 이거 뭐 감춰졌는데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DX의 경우에 수급이 뭐 만에 하나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제한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해서 대처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른 쪽 다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했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다 있지만 예예요 예. 거래대금이 2위여서가 아니라 예입니다 예.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우리 검색기에 13시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13시과에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에 거래대금이 10조 미만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0시과의 기준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 포스코 DX 떠 있어요. 나머지 개별 종목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권장해드리진 않고 오늘 방송 원고는 하여간에
DX 쪽하고 아까 올려드린 그 엔비디아 테슬라의 비교 차트, 하이닉스 비교 차트. 그래서 DX 포스코 DX, 하이닉스 이렇게 주도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검색기에서 뭐 뜬 종목이 있으면 그걸 좀 보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요 차트를 자르는데 첫 번째 이제 차트의 기준에서 요거를 좀 자를 거예요.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다? 이 기준에 거래대금이 1위, 그 다음에 어제 기준의 거래대금이 같이 보시죠. 보시면은 4위인가요? 5위인가요? 4위. 그러니까 어제 좀 동네 창피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오늘 좀 밀려 있어서 최근에 매수 강도 대비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매수 강도를 드렸는데 주가가 탄력을 다시 받게 되면서 거래대금이 얼마? 2위로 올라선 겁니다. 2위. 그러니까 오늘 다시 1위로 올라설 때의 흐름은 수급 범위가 개장초부터 들어와 있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올 때의 기준을 언제로 잡았어요? 얼마로 잡았어요? 300만 주, 330만 주가 설정돼 있는 게 확인돼 있는 게 눈에 보여졌었죠.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의 거래대금에 대한 박스를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고 그 거래대금 순위 범위를 이렇게 써드린 거고 이게 1위가 될 수도 있다. 1위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월등히 또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의 흐름이고 그리고 나쁘지 않다 지금 나쁘지 않다 추이 추세가 주봉에서 이제 또 한번 놓고 볼 겁니다.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도 뭐 아주 이쁘장한 상승 장악 확인형이 갭까지 나오면서 형성돼 있는데 그 이후의 추세가 멈춰져 있던 것이 이제 삼선전환도까지 활용을 한다면 캔들 크기가 높아진 거죠. 높아져 있는 거예요. 멋들어진 흐름의 기준이죠. 요 갭이 있고 요 갭이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다. 우리는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다시금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한다. 지금 다시 고점을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또 문자 나갑니다. 이거는 문자를 이제 내보내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동 압축 전략까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동 압축, 고점 넘기고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100만 주 정도까지 확대가 되면 프로그램 100만 주 정도까지 확대가 되어주고 그리고 고점을 넘겨주고 뭐 어느 신호에서든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오버슈팅을 오늘 줄 거냐인데 오늘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오늘 오버슈팅 그 기준을 오늘 주는 것도 그렇게 되고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그리고 월이 되는 거죠. 새로운 월봉에 갭이 나오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4만 주 더 들어오면서 저는 뭐라 그랬죠? 한 100만 주 더 좀 좋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천 주에 우리 방에서 한 10만 주를 걷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5만 800원, 5만 900원 다 좋은데 5만 1,000원에 우리 방에서 10만 주를 걷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의 수급이 또 따라붙습니다. 기계적으로 또 따라붙는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흐름 또 5만 1,000원 이후에 변동성이 확장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변동성이 확장되는데 5만 1,000원 뚫리자마자 뭐 만약에 말 같지도 않게 어제 5만 550원인가요? 하여간에 고점 라인이 딱 뚫리고 나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면서 무너진 흐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면은 그럼 뭐 어쩔 수 없어. 동반적으로 같이 그러면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신규 매수한 물량에 대한 기준 지금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지금 다 뚫리고 들어가죠. 86만 주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쏴버리면 프로그램은 따라서 올라옵니다. 요게 소름 돋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기다리려고 녹화를 좀 길게 하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나머지 어지간한 거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게 이 녹화를 듣고 아 이렇게 센 거였어 라고 따라 붙으려면은 이미 벌써 어떻게 돼요? 벌써 변동률은 우리는 5만 700원까지도 빨리 사서 해놓고 5만 원까지 대밀려 있을 때 거기서 계속 사들여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잖아요.
압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됐잖아요. 라이브 방송은.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또 문자 나올 때 들어가면은 2%의 등락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5만 원 기준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비중만 조절 잘 하시면 돼요. 뭐 무리수 두면 안 되고 여기서 오늘의 문자에서만 49,500원 이것도 늦게 나간 거야. 그리고 5만 원, 5만 100원, 5만 500원, 5만 700원 윤정도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촘촘히 계속 문자를 왜 쏘겠어? 그렇다 비중을 늘렸어요? 아니죠. 비중 안 늘렸죠. 그럼 이 기준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총 세 가지의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이 차트는 그냥 우스워요. 오늘 딱 옥돌정 선생님 딱 나오시자마자 옥돌정 선생님 매매 잘하시는 거 어떻게 알고 이런 종목이 딱 튀어나와 준 거야. 기존에 우리가 2주간 공략을 했지만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내용에 빰빰빰 뭐 거래대금 이렇게 잡아놓고도 이 눌림목 저 주봉으로 보시면 더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추가 이제 매수 또 나가는 거 51,700원에 돌파 나오면 또 매수야. 매수 신호 계속. 포스코 DX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하고 단가 올려달라고 글 좀 올려놓으시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포스코 DX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하고 단가 올려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지. 지금 7%예요. 지금 변동이 7%야. 얘 오버슈팅이 7%로 끝날까?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눌림목으로 끝난다?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여기서 매도 우위로 반전되지 않는 이상 자 지금 조금 전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의 1, 2가 에코프로하고 얘하고 조금 격차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자 51,700 문자 또 나갑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사야 되니까 그런 거야. 지금 뭐 압축합시다 하고 문자를 내보낼 수 있는 종목군도 좀 없어. 거의. 자 또 내보냅니다. 또. 예. 아니야, 옥돌정님 지금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세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들어와 주면서 때려 올려준다는 거. 개인 선호 참고 키움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지만 매도를 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오히려 좋다. 손바뀜이 월등하게 나오고 있다. 그 기준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순위가 어제 4위까지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1위에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거래대금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1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요거는 어지간한 종목 다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야, 나 단타 쳐야지. 변동성 매매해야지. 해서 들어간 종목 싹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정리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응? 이수반도체, 한미반도체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정리 사인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쓰고 100만 주 넘기는데 요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럼 정리해서 들어갑시다로 나갈 거예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DX하고 거래대금 차이가 얼마였어요? 660억 정도 나 있었죠. 660억. 1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올라옵니다. 100%. 1위로 올라와요. 1위로 올라오면 저 딱 캡처 뜰 거예요. 그리고 100만 주 딱 넘기는 순간 농담이 아니라 어느 가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쉽더라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누구요? 이수페타시스 아쉽더라도 현금 비중 없으시면 두 종목 싹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오늘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문자 만들어 놓을게요. 어떻게? 거래대금 순위는 뭐 1위로 올라올 걸로 이제 거의 확정이 돼 있고요. 그죠? 한미 반도체 앤드 이수페타시스 현재가 매도 후 포스코 DX 편입.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종목군들이 한 번씩 눈에 튀게 나오는 그런 날에 끝까지 제대로 잡아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세 가지의 기준 또 넘긴다. 지금 또 넘겼죠. 또 넘겼잖아. 51,700원으로 그러면은 문자를 또 발송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한 100만 주까지 확 나와주기를, 여기서 좀 프로그램이 매도로 일부 나오게 되면은 손바뀜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주춤거리게 되겠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거래를 계속 터트려야 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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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를 계속 터트려야 돼. 근데 84만 주에 멈춰 있으면 안 돼. 개인들이 흥분해서 계속 올리면 안 되고, 빵빵빵 터지면서 오늘 제발 15% 넘겨서 거기서 꺾이면 전량 좀 차익 실현할 수 있게. 근데 안 꺾이고 계속 가야지. 그럼 땡큐지. 결론적으로 요 흐름에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딱 나왔잖아요. 몇만 주. 그 손바뀜으로 보시고 요 공간에서 차익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6%야. 자, 거래대금 1위로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위. 그잖아요. 거래대금 1위인데 이제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러 개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거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찬물 끼얹는 분들 계세요. 뭐라고 끼얹냐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사도 되나요? 이렇게. 그 찬물이 아니라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거래되면 1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별 기준에서 보실 수 있어요. 검색해도 잠깐 떴었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세 가지 보시는 거예요. 아니, 실패될 수도 있어. 실패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으면서 오늘 기준에, 예를 드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종목 뭐 말씀드려봐야 뭐 하겠어.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의 기준에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를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이 급격히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거래가 지금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거래가 1위로 올라왔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일단 80만 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게 5만 원대 40만 주. 그것만 기억하세요. 농담해라. 5만 원대 5만 원 전후에서 43만 주, 5만 700원, 5만 1000원이라고 기준 잡을게요. 거기가 70만 주. 5만 2천원까지 올라오는데 13만 주뿐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100만 주를 얘기하는 거야. 아이, 윤정도 흥분하네. 그렇게 느끼실 때는 100만 주의 기준에 수급이 더 확보가 되고 난 이후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진짜 간혹 뭐 한 100만 주씩 막 들어오고도 다시 100만 주를 내다 팔아서 그냥 휘청휘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근데 그것을 우려해서 나 못 들어가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포스코 DX의 주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캔들하고 거래대금하고 이제 같이 잡아서 보여드렸었는데, 요 기준에 두세 장을 뜰 거예요. 거래대금은 사상치대치 거래대금을 넘겨 못 넘겨? 무조건 넘기는 거죠. 오늘 나머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3조 8천억, 3조 9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4조 수준. 그렇게 돼 있는데, 4조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마감 때까지 뭐 아무래도 거래는 더 터지겠죠. 지금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터지는 거죠. 이왕이면 개인 선호 참고 물량 막 뺏기고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 거래대금인데, 이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매우 요 거래대금 요 부분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이렇게 거래가 터졌는데 왜 캔들의 크기가 코딱지만 했냐?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뿐만이 아니라 만에 하나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농담이 아니라 싹 정리해서 포스코 DX의 변동성 매매 오늘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눈에 보일 때, 눈에 튈 때, 이 캔들의 크기하고 이 캔들의 크기하고 지금 같냐고. 더 공격적인 주봉 기준에 더 큰 물량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같냐고. 100%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꺾일 수도 있어. 그건 뭐 제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가능성에 대한, 확률에 대한, 오늘 뭐가 움직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인제 10시 37분인데 이 케빈님 안 계셔서 다행이야. 계셨어야 되나? 대표님 흥분 그만해. 거래대금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한번 더 그려버려요. 자, 여기서 더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2,400원까지 올라서요. 매수 또 나갑니다. 또 나가 매수. 여기서 거래대금이 여기서 금요일 날 하루 1이에요. 금요일 하루. 여기는요. 월요일부터 이거 글씨 써주세요. 제가 이거 다 못 쓰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가 1위. 그 다음에 목요일도 1이야. 월, 화, 목 1위. 수요일은 수요일은 4위. 근데 오늘 지금 1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대금 1위여서 뭐가 거래가 가장 터져 있다. 위에 물량 싹 잡아먹고 있다 지금. 주간 단위 내내. 예?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2차 전지까지 싹 팔아서 혹시 있을 수 있는 2차 전지까지 싹 팔아서 혹시 있을 수 있는 2차 전지도 100% 매도 해서 100% 현재가 매도 후 포스코 DX 편입 얼마? 지금 52,700원 800원 난리 났어. 수급은 지금 멈춰있는데 오버슈팅이에요. 꺾이는 순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도 할 건데 그냥 그거는 이제 정중앙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 지금의 기준에서는 저로서는 강력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비중 조절만 잘하세요. 비중 조절만 10%로 계속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그 10%조차도 편입이 안 되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VI 그 10%도 편입이 안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10%도 편입이 안 될 때 기준에서 가장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을 잘라내서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녹화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옆에 쳐다보면서 이럽니다 저럽니다를 왜 얘기했겠어요. 수급 범위도 2차 전지 종목군 기준에서 수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쪽이 없다니까. 없어요. 2차 전지 종목에서. 그러니까 얘를 2차 전지로 안 본다고 윤정도는. 2차 전지로 안 보겠다. 이 수급 범위의 기준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67%짜리고 외국인이 3%거든요. 70% 이상이란 말이에요. 거기 기간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어. 지금 문자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 지금 90만 주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화면 멈춰놔가지고 90만 주네. 예? 이 90만 주의 이 수급 범위에서 얘네들 봐봐.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뭐를?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뭐를요? 수급 교육을 어제그제 계속했죠. 수급 교육에 대한 영상만 따로 자르세요.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여서 수급 교육만 돼 있는 거 좀 따로 좀 잘라야 돼. 그리고 이거는 그냥 투박하게 이렇게 내둬도 돼요. 그냥 일봉 보고 얘 볼 테니까. 이게 포스코 DX에 대한 흐름인데 이거 교육할 게 굉장히 많아. 어쨌건 결과가 좋으면 그냥 되게 많은 거지 결과가 좋으면 10%야. 이제 15%까지 우리 따라붙고 15% 넘으면 못 따라붙어. 그리고 15% 넘으면 꺾이는 순간 3에서 5%는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밀리더라도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 그 욕심만 빼고 3에서 5%는 빼고 나가자고요. 거기는 그래 까치밥 주자. 꺾이는데도 10%까지도 밀리는데도 에휴 더 갈 거야 냅두면 가겠지 이래가지고 낭패 보지 말고 그렇게 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 수급 범위가 지금 현재는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돼 있어요. 10시 10분에 벌써 10시 10분까지의 수급이 나와 있고 그리고 10시 40분이면은 그게 다 노출이 돼서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저렇게 순매수가 저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착각으로 잘못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요 기준의 매도 부분하고 매수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 쪽의 기준 이 보세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매매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 보고 계신 거고 지금 그 검색기에도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 띵동 매수입니다. 지금 회의 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 띵동 매수입니다. PC HTS 버전에서 띵동 매수라고요. 다 나와 있는데 요 프로그램이 조금 매도가 나오네. 예, 정점 대비 지금 1.87이고 3에서 5%를 일단 잡아놓읍시다. 3에서 5%를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 포스코 DX가 있나요? 그 저기가 포스코 DX 10시 거 8월 31일 10시 거 오케이. 포스코 DX의 그 교육 현재가 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그 표는 항상 차트 뒤에다가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방송이 일단 너무 기니까 이제 빼고 안 갖고 가긴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셔야 되니까 아싸 프로그램 수급 빨리 100만 주 넘겨라. 15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까지도 있었죠. 그 프로그램 수급 300만 주까지 빨리 나와라. 그렇게 형성이 돼줘라. 제발 좀 부탁이다. 우리 한번 제대로 오래간만에 시원한 흐름. 얘는 상한가 못 가겠어. 농담해라. 얘는 왜 상한가를 못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얘도 상한가 갈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이 영상도 시간 걸려서 올려도 되니까 피치님 같이 붙어가지고 영상 제목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썸네일 제대로 해가지고 섹시한 제목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봐 주자고. 어제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원고 작업하신 분 포스코 DX를 별도로 줄 때는 이 현재가 그 교육 자료 어디서 또 찾아서 보여드리냐고. 시간도 없는데 맨 뒤에 항상 넣어놓으라 그랬잖아. 차트 뒤에 현재까지 교육에 대한 부분 다 모아갖고 주세요. 따로 주든가. 따로 주는데 원고에서는 내용이 많으니까 안 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붙여놨잖아. 이렇게 이거 교육을 해갖고 봐야지.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차트 뒤에다 하나씩 주라고. 항상 날짜별로 계속 자를 거니까 당분간. 요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짜리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하루만 되겠어 교육이? 9시 40분께 지금 10시 45분이니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기준점의 기준에서 지금 22만 주만 매도가 있었던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한 번 더 잘라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누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시간 대비해서 뭐 저거는 9시 40분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도 9시 40분에 프로그램 매수나 또 이 매도 부분의 범위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락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누락돼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외국기관이 매도다 혹은 뭐 수급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현재가 1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의 기준에서도 또 그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는 계속 최대한 터져야 돼요. 막 그냥 뭐 소형 잡주처럼 쭉쭉쭉 올라가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이제 출렁거리는데 가급적 3% 이상으로 밀리면 안 돼. 그럼 우리도 심리적으로 불편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녹화를 뜬 게 10시 정도부터예요. 10시 정도부터인데 그때 이미 70만 주 수준 68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0시 정도부터 녹화를 좀 뜬 건데 10시에 이미 프로그램 순매수가 68만 주였어요. 근데 10시 수준에 68만 주였다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외국기관의 수급이 포착돼 있어야 되는데 없어. 기관들은 특히나 12,000주 매수한 걸로 돼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외국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를 따라한다든가 저 외국기관 수급 범위가 장중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기준을 잡아 대처한다든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시간 내서 교육해드릴 내용, 그 내용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준 좀 잡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어? 누구한테도 배울 수 없는 그 외국기관 실시간 따라잡기가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실시간 외국기관 따라잡기인 거지. 추정치 코스콤에서 주는 거를 바탕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외국기관의 실시간 매매는 그나마도 확률이 높은 게 프로그램 쪽, 실시간으로 나오는 프로그램 쪽과 창고 동향 정도 놓고 보는 게 옳다. 그 기준입니다. 83만 주예요. 83만 주고 진짜 저게 차익 실현으로 나온다면은 프로그램 수급은 매도로 계속 전환이 되는데 주가는 제한적으로 밀릴 겁니다. 그게 차익 실현인 거지. 그렇지 말고 3%까지 밀지 말고 위로 쫙쫙쫙쫙쫙쫙 올려줘라 제발. 지금 목 아파 죽겠는데. 52,700원까지 문자를 내보냈어요. 그렇게 내보냈고 지금 문자 나간 거 또 다시 또 잘라 주셔야 돼요. 다시 잘라 주시고 이왕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급이 확산되어 줘라. 수급이 프로그램 수급이 자꾸 매도로 나와서 불편하게 하지 말고 흔들리게 하지 말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7월 11일 날 얼마요? 300만 주대 프로그램 수급까지도 들어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300만 주까지도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 다시 말씀드려요. 원고는 포스코 DX가 꺾여도 얘를 이제 무조건 1순위로 얘를 가져갑니다. 꺾여도 꺾인다 해도 프로그램 7월 11일 프로그램 매수 그걸 보면서 이게 300만 주도 들어오는구나. 야 80만 주 다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1억 5천 2백만 주짜리 2% 들어오는 거 그거 뭐 그 정도쯤이야.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의 7월 11일자 기준에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프로그램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눌려질 때 이제 어디서 눌리느냐 그런 거 이제 놓고 보시고 나 단타 치고 싶어요. 그럼 고점 저점을 확인하고 대처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언제? 230831 10시 50분 기준. 오늘 좋아. 오늘 이런 흐름 나와야 돼.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해서 뭐 포스코 DX에 아주 멋들어진 휘날레가 장식이 되면은 우리는 또 기계적으로 가격 올립니다.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빨리빨리 연장하시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100만 주만 프로그램 넘겨주고 맴돌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그 기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5% 이상 오버슈팅이 나와줘라. 그리고 3% 이상 안 밀려서 끝까지 한번 가져갈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냥 오늘 같은 날 상한가 그냥 축축축 뭐 욕심이지만은 나와주면 좋겠다. 뭐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11시 수식으로 보셔야 되니까 S천에는 11시 수식으로 나오네요. S천에는. 그리고 불기둥 AI에도 종목이 무지하게 나와. 이제는 진짜 한번 제대로 된 랠리가 우리나라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글로벌 시장이 다 신고가 랠리인데 우리만 왜 못 간다고 생각해요. 뭐 오늘 이게 시장이 좋아서 가나? 2차전지 가는 종목 하나라도 있어요? 안 된다 했잖아. 2차전지 쪽의 기준도 지금 표 놓고 보여드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아닐 때는 윤정두가 매번 강조드리지만은 윤정두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윤정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두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떤 거였어요? 내가 안 갖고 있으면서 남의 거 욕하지 않는다니까 윤정두는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예제를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내본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 평가를 하는 거지 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 날라가니까 저거 거품인데 날라가네 저 쓰레기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어 2차 전지에서. 진짜 2차 전지 덕분에 윤정도도 뭐 편했어. 얼마나 편해. 작년 올해 그 수익 다 잡아냈으니까 어제하는 분들께서 전부 전부 연장자들이 99% 연장을 하신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2차 전지에서 그렇게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대처가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2차 전지 놓아줄 땐 보내주고 제2의 2차 전지를 잡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포스코 DX가 제2의 2차 전지가 될까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얘는 2차 전지로 안 보고 대처를 한다니까요. 방금 2차 전지라고 하지 않았냐. 횡설수설도 저도 좀 할 수 있는데 그게 횡설수설이 아니라 2차 전지의 개념의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게 아닌 2차 전지의 개념에서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게 아닌 개별 주에 대해서 그러면 거래소 이전 장단이 호재예요. LLF는 박살나고 있잖아. 호재 아니라고 난 처음부터 얘기했어. 근데 왜 올라요? 그냥 수급 논리죠. 그냥 이슈 있고 명분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86만 주에 다시 요 100만 주 넘기면서 53,500원 넘겨주면 되죠. 100만 주를 넘기는데 아직 53,500원 못 넘긴다? 그럼 또 매수 나가요. 53,500원 넘긴다? 매수 나가요. 계속 나갑니다. 15.99까지 계속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요 수급 범위도 6월 이후에 기준에서 이제 매수 공격적으로 들어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긴 해야 되는데 6월 15일째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가 드물죠. 67%짜리에 400만 주 3% 수준, 오늘 거 빼고 요거 그 매수 요 표 좀 한번 요 제가 지금 잘라드리고 그 다음에 누적 수급 그 기준에서 차트에 좀 넣어주세요. 제가 수급 올려놓을 테니까 수급 차트를 주봉에서 하나 잘라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4% 오늘까지 하면은 450만 주 잡고 3% 이상 오늘까지 했을 때 3% 이상의 수급이라는 게 그게 적은 수급은 아니에요. 6월 15일 이후에 06월 15일부터 23년 08월 얼마? 31일까지 외국인 앤드 기관 누적 수급 그러면 3%라고 잡으면 3에서 5% 매수 5에서 10% 또 2, 3% 우리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돼.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당연히 지금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겠죠. 오늘까지 이제 변동률의 확장으로 인해서 2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이 매집에 대한 그 기준에서로 따진다면은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대주주 67%에 외국인 3%에 기관들 지분까지 놓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상 그 다른 종목 외국인 대주 지분 30%짜리 뭐 이런 걸로 따진다면 프리미엄을 2배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요. 결론적으로 6월 15일 이후에 포스코 DX의 수급 범위가 형성이 더 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외국 기관 수급 이렇게 보고 순위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사실 금액 기준으로도 시가총액 원체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저 수급은 공매대차 상한 범위의 수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DX는 일단은 여기 순위까지는 안 보이네. 400만 주면 400만 주면 2천억 정도 되니까 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죠? 6월 15일부터 8월 30일 기간 수급의 누적이 조금 전에 봤을 때 매수 우위 아니었나요? 매도 우위였나? 한번 더 볼게요. 확인을. 매수 우위가 맞는데 80만 주 정도 그죠?
6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액 기준으로 포스코 DX 제가 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여기 있네 여기 400억으로 왜 돼 있지? 순매수량 400만 주. 평균 단가가 낮아서 그런가요? 어찌됐건 전체 순위에서는 뭐 저기 밑에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는 계속 긍정적으로 받아서 해석을 한다. 뭐 너무 길어서 이게 뭐 끝까지 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라. 나는 계속 녹화를 할 거야. 라이브 방송의 기준점,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래서 라이브 방송 내가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직도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라이브 방송을 못 들어오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옮겨오세요. 옮겨오시는 게 이게 지금 1, 2%의 차이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포스코 DX가.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지금 뭐 고객 후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아는 걸 열심히 하시는데 난 악덕업주기 때문에 더 괴롭힐 거야. 일단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우리 원고에도 보면 이 밑에 대표이사 직위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이거 좀 원고에도 상장 좀 새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 상장이 옆으로 퍼져 있으면 좀 안 이쁘지 않나? 해상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이쁘지 않나? 딱 요 정도 사이즈면 더 잘 보이지 않나 오히려?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모르겠고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빨리 전화하셔서 합류하시고 집중하실 수 있을 때 집중하시고 함께 가시자고요. 수익 좀 제대로 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잘라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녹화 시작한 가격이 5만 원대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5만 원 전후, 5만 700원, 5만 500원, 5만 원 전후 계속 거기서부터 그래봐야 코딱지만큼 오르지 않았느냐? 우리는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뭐 말 그대로 뭐 코딱지만큼이야? 아니에요. 우리의 문자 부분은 문자 한번 볼까요? 문자 한번 보시죠. 대단한 포스코 DX,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준 포스코 DX. 3%까지 밀리면 안 된다. 불편하다. 2.06 여기서 프로그램 좀 들어와 주고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 여러분들도 기준 그렇게 잡으시란 말이에요. 3%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3% 밀리면 기계적으로 절반 정리하시고 나 위에 따라 붙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5% 밀리면 전량 정리하시고 그 기준을 일단은 현재 기준을 설정을 하지만 정리가 되더라도 또 들어갑니다.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번에 기준에서 포스코 DX를 편입을 얼마에서부터 들어왔어요? 31,500원 대략적으로. 그리고 차익 실현을 금요일 날 한번 했었고 그리고 재편입했는데 좀 제한적으로 움직여서 좀 속상했던 부분이 지금 뭐 엄청나죠. 51,900원, 58,000원이에요. 그럼 평균 51,400원에 파는 거예요. 마지막 물량 뭐 나 손절인데 이렇게 되면 그 상관없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식이 13시 거에 지금 종목이 딱 떠주면 좋은데 13시 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떠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더 터져야 돼. 왜냐면 계속 거래대금 1위였잖아요. 계속 거래가 터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점 한번 더 넘기면서 거래 더 터져야 돼.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13일, 14일, 18일 이거 한번 보세요. 얘는 ICT에서부터 포스코 ICT에서부터 11,150원, 11,600원. 이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입니다. 이게 상한가. 17일 날 상한가, 17일 날 15,000원대 상한가. 그다음 18일 날 전량 매도. 그리고 우리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면 누구보다 강력하게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했고 이렇게 주력주도 있으면서 그리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기준점 잘 잡아서 대처했어요.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 지금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급 꼬여져 있지 않아요. 수급 더 들어와요. 수급 더 들어옵니다. 여기서 100만 주까지 맴돌면은 요 자락에서 또 문자 사인 또 나가요. 압축합니다라고. 압축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변동성의 확장을 더 보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4월 11일 그 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포스코 그룹주들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갔죠. DX뿐만 아니라 피추엔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범위가 이제 6월 말 7월이에요. 6월 말 7월. 7월 11일 날 하루에 330만 주씩 매수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예, 잘하셨습니다. 고란초 선생님.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범위 8월 달 들어서 8월 22일 날부터 이렇게 계속 계속. 그리고 검색기에서 뜬 거는 17일부터 해서 8월 17일부터 계속 떴죠. 3만 원 전후에서부터. 그리고 24일, 그리고 25일 날 8번의 문자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8일 월요일, 25일이 금요일, 28일 월요일 거래대금 1이 7번 나가고, 29일 거래대금 1이 역시 8번 나가고, 수요일 거래대금 4위까지 밀렸어요. 1위에서 4위까지 밀렸는데 5번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5번이 아니죠. 이제 캡처 아직 안 뜬 거, 못 뜬 거, 못 보여드리는 거 57,000원까지가 아니라 그 위에서 계속.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가 뭐 제한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흥분할 필요 뭐 있느냐? 아니죠. 3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잡아갖고 들어오고, 이번 주 내내 뭐 4만 원대 초반 중반. 그 수익 범위가 시가총액 8조짜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8조짜리에서 그 수익이 편안하게 비중 뭐 10% 꽉꽉 채울 수 있는 그 위치의 흐름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게 끝자락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흐름이에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 기준을 좀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기준에 이렇게 해서 두 장의 비교 차트 하나. 테슬라와 엔비디아 어때요? 지금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 여기에 이제 뭐 메뉴에 여기에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보면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00% 오르고 75% 밀려 있다가 150% 반등 나서요. 근데 여전히 38% 하락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600% 올랐다가 68% 정도, 그러니까 11월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300%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면 280%. 올해 거 계산하기 불편하겠다. 너무 많을 수 있겠다. 결론은 테슬라가 1674%고 엔비디아의 누적 수익 범위가 지금 여기 19년도부터 하면은 1400%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예전 거 다 필요 없이 지금의 기준이 누가 대장이라는 거지. 2차 전지가 지금 대장으로 다시금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못 가는데, 완성품이 못 가는데, 자, 92만 3천 주로 프로그램의 매수가 더 들어옵니다. 어떻게? 매수야. 92만 4천 주로 더 들어와요. 그러면 종목을 압축합니다까지 나갔던 문자 어떻게 돼요? 매수입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2차 전지도 100% 매도, 현재가 매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동성 공략주 매도 후 매수 사인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5만 2천 얼마요? 200원, 300원 그 공방에 편입 10% 비중이에요. 목표 주가 상향 58,000원. 프로그램 쪽에 그냥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굉장히 단순하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드리다 보면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결론은요. 결론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수급 논리의 기술적인 분석에 수급 논리를 보는데 자꾸 그 이상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오버슈팅 오늘 보자니까 최소 15% 이상을 보자니까요. 거기서부터 한번 꺾이면, 만약에 이 상태로 꺾이거나 여기서 꼬리를 달아, 그럼 땡큐야. 거래대금이 1인데 주가는 꽉꽉꽉 밟고 가네. 거래대금이 1인데 주가는 꽉꽉꽉 밟고 가요. 그 비교 대상이 엊그저께 거래대금 1인데 거래대금
뭐 10위 안에 겨우 들어와 있는 누구?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15조짜리보다 변동률이 더 안 나와서 거래대금은 더 높은데 지금 완전히 이제 격차가 발생되죠. 완전히 격차가 발생돼 안 돼. 격차 발생되잖아. 우리끼리 뭐 뻔히 그 얘기하면서 이것만 있어요? 아까 제가 깜빡하고 안 잘랐는데 우리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잘라서 올려드린 게 있었나? 그 한번 보시자고. 프로그램 쪽도. 아니 거래대금 1위요 1위. 거래대금 뭐 여러 개 볼 필요 뭐 있어요. 딱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신호 나오는 거 하나만 제대로 가져가자라고 했잖아요. 매직 계산기 좀 올려주셔. 프로그램 쪽도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순매수 93만 5천 주. 최소한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먹고 들어가잖아. 이 정도의 기준에서는. 그죠?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 대비에 포스코 DX가 왜 없지? 93만 주인데? 순매수 대비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눌러가지고 밑으로 내려진 걸 모르고 깜짝 놀랐어요. 2위입니다. 에코프로가 1위고. 근데 에코프로가 1위고 얘가 2위인데 말씀드렸죠. 에코프로의 기준에서는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상당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대차 상환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 안 올라간다니까. 아니 오늘 포스코 DS 공매 없을 것 같아요. 공매도 무지 많죠. 공매도 많다고 해서 주가 안 올라가? 폭등한다니까. 공매도가 미친 영향이 없는데도 자꾸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주가 밀리면 공매도 때문에 밀렸다 그러고, 주가 오르면은 공매도 상환 들어왔다 그러고, 쇼퀴즈 나왔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닙니다. 좀 제대로 된 내용. 윤정두가 타인을 폄하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휘둘리시니까 그거를 휘둘리지 마십시오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내용이 진짜 완벽하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하고 막 보여드리는 거지. 그 사람들 얘기해봐야 내가 뭐가 좋아. 입만 아프지. 결론적으로 6월 15일 이후의 흐름에서의 수급 범위를 잘라드릴 거고, 그 포스코 DX의 차트 범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잘라드렸었어요. 변형세표령의 기준에. 그죠? 저 부분의 차트도 같이 잘라드릴 건데, 잘 보시면은, 그리고 개배대 목표주가 주봉으로 잘라드릴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 수급 범위 아까 놓고 잘랐던 부분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누락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원고 부분에서 다시 설정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이건 중립 범위로 해석을 해서 드린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이 부분은 변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을 안 하니까 누구도 인정을 안 한다? 그건 아니지. 하여간에 윤정두가 설정해 드리는 변형의 기준에서의 캔들의 설정 범위인 거고, 여기가 갭이 있어요. 뭐 이건 뭐 누구든 그림을 그럼 다시 그려야 되잖아. 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 오케이. 자, 갑니다. 날라갑니다. 100만 주 넘겼어요. 또 매수 나갑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매수 나갑니다. 이거 뭐지? 라고 생각 들 정도로. 또 매수 나가요. 얼마에? 100만 주 넘겼잖아. 100만 주 넘긴 기념이지. 아까 얼마까지 나갔어요? 700원까지 나갔죠. 800원 또 나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지간한 거 단타 칠 수 있는 거 싹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어지간한 거 단타 치러 들어갔던 종목, 혹시라도 주력에서도 거래가 없는 종목 일부 정리하실 수 있어요. 눈에 띄게 나 좀 잡아가세요. 나 좀 제발 잡아가서 수익 좀 내세요. 소형 잡주에서 우리 방 안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방 안에서 매수해버리면 주가가 막 휘청휘청 올라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방 안의 기준에서 설정한 내용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주가 올리고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100만 주가 들어와 있어. 일단은 500억이야. 순매수 기준에 500억이야. 우리는 단결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윤정두가 매수하라 그래가지고 단결 되겠어요? 조금 밀리면 겁나서 파는 분도 계실 수 있고 1%만 사요 하는데 5% 사는 분 계실 수 있고 10%만 사요 50% 사는 분 계실 수 있고 또 10% 사세요 그러는데 2%만 사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우린 단결이 안 돼. 근데 얘네는 일단 외국 기관은 메이저야. 메이저들은 단결이 돼 있어요. 근데 한 방향으로 순매수가 100만 주야. 다시 쏟아져 나오면 그때 고점 대비 차익 실현하면 돼요. 지금의 기준은요. 뭐가 무섭냐고. 100만 주인데 53,500원 공부할 때 100만 주 아니었거든. 근데 100만 주야. 거기다가 프로그램에 이제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것도 눈에 띄어.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가. 이걸 왜 못 사요? 53,500원 넘기면 또 매수야. 53,500원 넘기면 또 매수해요. 이걸 왜 못 사요? 수급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수급만 안 나오면 돼. 한번 딱 뚫어주고 멋들어지게 15%까지 멋들어지게 한번 쫙 당겨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꺾이면 이제 2% 꺾이면 차익 실현합니다. 욕심내서 뭐 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지. 윤정도는 눈 안 나 하고 요런 날이 한 달에 한 번만 와주면 돼요. 뭐 맨날 어떻게 오나? 2차 전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때 맨날 올 수 있는 거고, 얘기했잖아.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라이브 방송 기다리고 있다 또 사잖아. 100만 주 넘기면 됩니다. 110만 주 넘기네. 엄마 좋다. 끝난 거야 오늘. 결론적으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시 보실까요? 첫 번째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을 놓고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급이 개장초부터 막 들어와 주면서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뭐 그때만 해도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월화 거래대금 1인데도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그림인데 제가 이거 안 올려드렸었나? 프로그램 수급 올려드렸을 텐데 어디가 있어? 이때 쭉 설명했고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300만 주씩도 들어왔었습니다라는 걸 찍어서 보여드린 게 어디였어요? 이건가요? 자, 300만 주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뭐 300만 주 안 들어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340만 주까지 들어왔는데. 거래소 이전 상장이 재료예요? LNF는 왜 초전 박살을 나고 있나 지금도? 그리고 2차 전지가 대박이에요? 2차 전지 지금 8월 초 고점 넘긴 애들도 없어. 분명히 적어드렸어요.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까지도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어제 들어가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첫 번째 기준이 프로그램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두 번째 기준이 어제 거래대금 금요일 1위, 월요일 1위, 화요일 1위였던 게 어제 4위까지 밀렸어요. 1위 했다가 4위까지 밀렸는데 오늘 5위에서부터 우리가 들여다봤고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올려갖고 54,000원을 지금 넘기고 있고 프로그램 114만 주까지 들어와 있고 그 단계별로 들어올 때 다 보고 있었고 키움 개인선호 창구에서 드디어 이제 매도 우위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미래에셋도 마찬가지고 3박자 이상이 다 갖춰져 있는데 뭘 겁을 내요. 이거 언제 윤정두가 회사가 좋다고 그랬어. 2차 전지라고 그랬어. 혹은 거래소 이전 상장이 재료라고 그랬어. 그런 거 하나 얘기 안 하잖아. 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3%만 밀리지 않으면 돼. 15%까지 한번 가보자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제 와서 외국인 60만 주 기간은 매수한 것도 안 보이죠 눈에. 순매수가 없는 것 같잖아. 기간만 조금뿐이 안 사는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끝나고 보면 또 틀려요.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는 화장실 못 가는 거야 이제. 예? 오늘은 깡통 하나 옆에 갖다 놓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마무리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방송 가야 되는데. 예? 아이 좋아 행복해. 행복하시죠? 센 놈은 3% 안 밀린다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는 것도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윤정도하고 딴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잘난 맛을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검증이 다 되고 우리나라의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소양 교육 말고. 겸손해야 된다? 뭘 겸손할 필요 뭐 있어. 윤정두가. 겸손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왜? 쇠뇌를 시켜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을. 쇠뇌를 시켜야지 믿고 따라오는 거지.
벌써 이미 세뇌가 되셨으니까 유료 가입을 하신 거고, 응? 끝까지 그러면 그 신뢰를 같이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야죠. 수익 내셔야죠. 농담이 아니라. 수익 안 내실 거야?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54,300원 계속 따라붙어 15%까지 우리 따라 붙을 거예요. 외국인들 매도의 기준점 그리고 매수의 기준점 이거 하나씩 잘라놔 주세요. 잘라서 똑같이 표시해서 올려주세요. 매수 매도 좀 내 지금 이거 녹화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 좀 해야 되니까 현재가는 나 잘랐으니까 매도와 매수 오늘 올려준 거고 확인해서 매도와 매수 올려주시고 자 이제 슬슬 이제 책 실현도 이제 놓고 볼 건데 우려하지 마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배운 그대로만 하세요. 차익 실현 언제 어떻게 하나요? 뭐 언제 어떻게 해? 고점 찍고 밀리면 하는데 프로그램도 멀쩡하고 다 멀쩡하잖아. 거래대금 1이고 거래대금 1이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는 것은 제한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봉 차트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고 할 텐데 요 캔들 변형력까지 싹 다 교육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날 교육 받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행복하실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그것만 받아 윤정도에 대한 신뢰 농담이 아니라 나도 수익률 대회 좀 나가고 싶어. 1등 한번 해보려고 다시 타이틀 잡아야 되는데 언제 나가나. 결론적으로 여기까지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이제는 빨간색으로 잡혀야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1위를 3일 연속하는 거 난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농담이 아니라 에코프로가 3일 연속 거래대금 1위 한 적도 없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번 장에서 그 이전에도 거래대금 1위를 3거래일 연속하는 거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억이 안 나요. 농담이 아니라 이 기준에 음봉으로 형성을 시킨다 이거죠. 교육했죠. 분명히 삼성전환도의 교육 그 캔들 교육 하나라도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요 기준에 갭에 대한 기준의 설정 범위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은 어떻게 된다? 뭘 어떻게 돼? 사상 최대치지. 일간 단위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 뭘 어떻게 돼? 지금 현재 기준에 6천억이니까 마감 때까지 우리 계산 방식으로라면은 1조는 넘기는 거고 고점 넘기기 시작하면은 사상 최대치 1조 4천억 넘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점을 넘길 때에 대해서 그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의 흐름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게 당일날이 아니더라도 그 후에라도 넘겨야 그래야만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물량까지도 전부 정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한다? 포스코 DX 오늘의 기준에 이 수익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감 때 꺾여서 차익 실현한다면 꺾여서 차익 실현한 거 가지고 다시 사면 돼. 정리했던 거.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꼬리 하나 없이 잘 멋들어지게 흘러가죠. 그러면 뭐 그대로 지금 53,000원대로 막 밀려요. 막 밀려요. 뭐가 막 밀려? 고점 대비 1.4% 밀렸는데. 뭐가 막 밀려? 고점 대비 1.4% 밀렸는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좀 기준 잘 잡으시고 차분하게 피치 일장 뭐 신나서 난리 났다. 행복해야죠. 다 같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한 거고. 월봉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월봉의 기준에 내일 당장의 갭상승의 흐름만 한번 나와주라 이거야. 15% 넘기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 꼬리 안 달리면 되지. 왜 달려야 돼? 꼭 안 달리면 되지. 안 달려서 내일 갭상승 나와서 월봉 기준에서 자 다시금 거래대금 보고 설명드려요. 자 보세요. 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넘겨 못 넘겨? 넘기잖아. 지금 얼마? 2조 8천억 마감 때까지 3조 넘기겠죠. 내일 그냥 깔짝거리기만 해도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그리고 일간 단위의 기준의 거래대금도
제가 판단할 때 오늘 뭐 1조는 무조건 넘기고 사장 채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이거 다 넘겨야 돼? 내일 넘기면 되지. 시가총액 더 올라갔을 때 넘겨도 되고. 자, 그 다음 월봉의 기준에 엄마만만마 어마어마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월봉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 못 넘겼어? 안타깝네. 넘기면 되잖아 이제. 5MA 20MA 거래대금 안 보면은, 거래량만 보면 이게 지금 신뢰도가 있는 흐름입니까? 전혀 아니지. 자, 캔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또 봅니다. 그리고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주간 단위에서의 흐름, 요 주봉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의 흐름을 안 잡아놨는데, 뭐 나중에 또 교육하죠. 뭐. 일봉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해 놨었으니까. 일본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얼마였죠? 64,000원. 남들이 볼 때 이거 정신 나갔다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윤정도예요. 월봉의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또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엄마만만마 다음 달에 기준에 갭 상승 나오면 더 높게 설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악 확인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데서나 그냥 뭐 비슷한 거 떴다고 장악형이 떴네, 확인형이 떴네, 그게 아니라는 거고, 요런 데서 장악형이 떠도 이런 걸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래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캔들 크기가 제한적이죠. 이런 게 장악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엄마만만마 고점 또 넘겨, 또 매수야.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농담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목표주가 64,400원으로 상향입니다. 또 그잖아요. 6만 원. 그리고 이젠 뭐 굳이 이거 안 보내도 돼. 이렇게만 해도 돼. 몇 번을 보냈는데, 자, 54,500원 돌파하면 매수를 했는데 돌파했어요. 54,700원이야. 분명히 우리는 단 한 번도 매도 사인, 차익 실현 사인 안 나갔어요. 3% 밀리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51,800원 기준 잡아놨는데, 거기가 아까 잠깐 52,000원 공방이 있었죠? 안 팝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종목을 합산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내드린 부분이 얼마였어요? 그게 51,700원부터 매수가 51,700원부터 지금 54,500원 공방이야. 고점 54,900원이고 51,700원 대비해서 3,200원이 더 올라왔어. 그러면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정리해서 매수를 했어도 지금 수익을 내고 지금 팔아도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변동성 종목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 주력주에서도 거래대금이 제일 작은 애들, 시가총액이 제일 작은 애들, 주력주 기준에서 거기서도 들어갈 수 있다. 왜 못 사는 거예요? 윤정도를 신뢰하지 말고 보이는 걸 신뢰하시라고 그랬어요. 응? 보이는 걸. 목표주가의 설정 범위의 기준에 5,820원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잡습니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6,000원이라고 꼬리 빼고 뭐 6,000원이라고 기준 잡고 6,000원 대비 3만 뭐 4,000원이면 28,000원이죠. 28,000원이면 62,000원이 목표주가네. 단순해. 다음 달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이 되면요. 대박이지. 자, 월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드디어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저것도 다 넣어주세요. 행복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라.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흐름이었죠. 결과적으로 금, 월, 화 거래대금 1위, 수 거래대금 1위에서 4위로 끝났지만 목 거래대금 1위로 올라옵니다. 프로그램이 치고 들어올립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월화 금요일 빼고 월화 기준에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빼고 월화 기준에 금요일 빼고 월화 기준에 거래대금 1인데 주가 변동률은 꽉 눌러놓고 변동률을 줬죠. 그 결과는요, 오늘 한 방에 뿜어져 나오고 있죠. 땡큐 해요 안 해요? 땡큐 해야죠. 누구한테? 윤정도한테 말고 포스코 DX한테, 2차전지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차전지 지금 박살인데다.
거래소 이전 상장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LNF 중 거래소 이전 상장 폭락인데 말이야. 어? 들어가신다 그랬을 때 2차 전지에서는 우리는 포스코 DX만 봅니다. LNF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얼마나 행복한, 어? 그 LNF 들어갈까요? 그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우리 안 들어갑니다. 2차 전지 포스코 DX만 들어갑니다. 있어. 그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올려주세요. 농담해라. 아, 행복해. 너무 행복해. 오늘 막 커피 막 채팅방에 커피 막 넘쳐나는 거 아니야? 커피 주문해서 내 스타벅스 커피, 우리 딸내미가 어제 용돈 보내주니까 중3짜리 애가 커피 보내주더라고. 여우도 아니고 그거는. 어? 아빠 말일인데 배고파요. 너 다음 달에 뭐 대만 간다고, 학교에서 대만 간다고 해줬잖아. 그건 그거고 용돈은 용돈이지. 야, 그랬더니 중3짜리 용돈, 한 달 용돈 10만 원 보내줬더니 커피를 5잔을 보내주네. 근데 아들놈은 5만 원을, 중인데 5만 원을 보내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네. 참나. 예? 55,200원 14%입니다. 따라갑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하는 거예요. 프로램 120만 줘요. 프로램 매수 대비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더 확장돼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따라 붙고, 이제는 꺾이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합니다. 몰라, 이게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계속 하는 거야 이제는. 자, 이 고점에서부터 55,700원에서부터 이제는 잡습니다. 15% 넘기면 우리는 오버슈팅 기준을 잡는다 했으니 2%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2%로. 이게 까부는 거 봐. 케빈 선생님 있었으면 지금 몇 번 얘기했다. 대표님 워워워. 대표님 워워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단기 종목 싹 이번에 정리해서 빨리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1%라도 수익 내고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검색기 내가 저 캡처를 계속 못 떴네. 예? 검색기 캡처해서 올릴게요. 검색기 활용 부분에 대해서 HTS 꼭 받아가세요. 지금 누구는 HTS 다 받아가서, 아니 포스코 DX가 불편하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언급 안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왔는데 매매를 할 수 있으시지만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 거기다 뭐 폴라리스 오피스 매도 사인 다, 매도입니다 띵동, 매도입니다 다 나오고, 폴라리스 오피스 띵동 매도 사인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사인이 오늘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려드린 거 13시 걸로만 올려드리세요. 제가 굳이 11시 거 올릴 필요가 없겠어요. 13시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5시 거에도 계속 나오니까 고점 대비 밀리지만 않으면 포스코 DX의 경우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띵동해서 나왔으면은 막말로 이쪽에 우리가 56,000원 여기까지 매수해서 내보냅니다. 농담해라. 15.99까지는 나가니까 우리가. 그리고 꺾이면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 할 텐데, 꺾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지 않는 한 조금 이제부터 주의는 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 따라 붙을 거고, 그리고 55,900원에 매수를 합니다. 15.94까지 우리는 매수를 한다 그랬어요. 얼마? 그게 56,000원까지예요. 56,000원까지 해서 매수 나갑니다. 나가고 뭐 상한가 한번 가는 거야. 인터내셔널도 상한가를 17조까지 올라가면 상한가 2번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정중앙 선생님은 이제 본인이 설정을 하시는 건데, 다른 분들이 혼란스러우시면 안 돼요. 윤정도의 리딩 이외에. 그거는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고, 자, 오버슈팅 나오죠.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쇼퀴즈 나오고 수급이 이제 집중돼서 몰리는 거지. 쫙쫙쫙쫙쫙쫙. 우리는 분봉에서도 이 분봉도 잡고 이제 고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 범위는 오늘 2%로 잡겠습니다. 5분봉의 기준에 얼마까지 따라 붙는다? 56,000원까지 따라 붙는다. 그게 15.99다. 눌려지면 여기까지 따라 붙는다. 눌려지면 여기서 매수한다. 그럼 매수의 기준은 뭐냐? 수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흘러가면은 차익 실현 범위는 마지노선은 3%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지는 시점 기준에서는 얼마부터 잡아요? 2%로 일단 오늘은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3%로 잡을 텐데 15%니까. 근데 절반은 뺏겨줘도 상관없다 이거야. 55,500원 그리고 54,300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안 밀려야지. 안 밀려야지. 왜 밀리기를 바라나? 55,500원 그리고 5만 지금의 고점의 기준에서 안 밀려야죠. 근데 거래가 터지고 더 올라가면요. 더 올라가잖아. 거래 터지고. 이제부터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이제부터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지금 검색기에서 신호 나온 지가 언젠데. 그죠? 검색기에서 신호 나온 지가 언젠데요. 응? 고점을 계속 넘겨. 안 따라가. 고점 계속 넘깁니다. 상한가 못 가겠어? 응?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자, 영상 이걸로 올려놓습니다. 영상 이거 제대로 올리세요. 그냥 천천히 올려도 되니까 제대로 올리세요.